네, 4월 25일 월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입니다. 지금 전문가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지난장에 이어서 뉴욕 증시 영향 많이 받으면서 파란불 키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1%대가량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님? 네, 시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해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 종목이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리다 보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인 체감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 쪽에서 그다음에 S&P 500, 다우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하면은 4대 지수가 모두 다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좀 지속이 좀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나중에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이제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또 조금 전에 이제 아침에 기사가 이제 또 올라왔는데요. 로레타 메스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0.7.5%의 포인트 금리 인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혼조가 좀 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또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나스닥을 좀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역조적으로 좀 주고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는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좀 하락한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진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린 이유는 연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 달이죠. 5월 5일까지는 연준 쪽에서의 공개 발언을 내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을 좀 보면은 연준에서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5월까지는 이런 발언들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들,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이라든가 알파벳, 아마존 등의 이런 실적들을 좀 주시를 하면서, 만약에 실적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실적들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는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이제 하루 이틀 지켜봤는데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돌아왔으면 또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관망을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미국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미리 당겨서 올렸던 그런 부분이, 오늘 지금 시장이 장 초반이지만은 그래도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조정들도 길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양봉의 어떤 방향의 신호 좀 전환이라 포착이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옆으로 조정을 좀 줄지 아니면은 바로 좀 올라갈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역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을 좀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 선물 쪽에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현물 쪽에서 아직까지도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달러가 좀 꺾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꺾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을 좀 계속해서 좀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에 가을에 9월부터 해서 2021년 1월까지 해서 쭉 빠지는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현물 시장에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원달러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지난주 그거는 좀 약간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좀 분봉을 좀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보다는 좀 분봉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봉에서 봤을 때는 이런 파동을 좀 치면서 여기서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상승 흐름을 깨버렸거든요. 파동의 흐름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미국들의 시장이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좋은 쪽으로 나오면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고 하면 국내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관망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뷰가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보고 조금 판단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생겼을 때는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게 이제 변동성 지수예요. 미국의 이제 S&P 500 VIX라고 하고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지난 지금 금요일에 지금 보면은 변동성 지수가 다시 지금 눌림을 지금 마감을 좀 하고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저점이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고 있는 빅스 지수의 지금 흐름이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눌림을 좀 주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하면은 이 빅스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은 VIX죠. 빅스 지수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장에 대한 그런 코멘트는 조금 뷰가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감량하면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의 연준에서의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쪽으로 나오면은 또 방향이 다시 또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관망 대응을 하자는 말씀드리면서 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쪽에서 움직이는 음식료, 식품 이쪽은 에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급등한 종목들 말고 좀 시세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판매 수출 중단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 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서의 뭐 세계 최대 파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식품의 그 식용유 파묘를 좀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식품 업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라면에서의 이런 파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라면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라면이라든가 과자 쪽에서도 파묘가 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는 이쪽 식품 가격들을 이제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 정도의 라면 가격이 올랐는데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라면 하나 더 사 먹기도 힘든 그런 가격대까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품 관련된 그런 뭐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은 반면에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또 결과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LG화학과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고체 생산에 대한 그런 학자 법인을 다음 달에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 신산업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화시키는, 다각화시키는 유인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주가들이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또
벽파고 좀 차지한다 하면 뭐 또 주가가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단기적으로도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이 만드는 전기 비행기, 뭐 차로 50분 거리를 7분 만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도심 항공인데 UAM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쪽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는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국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쪽, 뭐 일본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되어서 시장에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띄긴 하는데 완전히 이제 눈에 띄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성장성이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UAM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성장성이 상당히 풍부하다,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이제 23년을 이제 기점을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조비 쪽에서 이제 이쪽 UAM 쪽이죠. 24년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비하고의 전략적 업무 협약을 좀 맺어 있죠. 그러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5년도부터 해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주가가 최근에 뭐 시장과 상관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통신사 쪽에서의 어떤 뭐 새로운 산업들을 만드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UAM 쪽으로 해서의 새로운 이런 산업 쪽을 추진을 하게 된다 하면은 뭐 SK텔레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고 조정도 길게 흘러간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2000년도에 그런 주가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깨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87,000원 정도 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이 가격대를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SK텔레콤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뭐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마디마디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뭐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87,000원, 뭐 9만원, 뭐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 예. 가지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뭐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테마들 좀 보면은 사료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네.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보시면은 현대사료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일사료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이 사료주 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산업이 점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한탑 같은 경우도 지금 밀렸다가 지금 상한가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판스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헬시피드도 지금 급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들 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 말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곡물 파동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료주 안에서도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산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조 대림이라든가 사조 시푸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수산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산주 중에서도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까 사료주처럼 시장 내에서 사료주 중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주들도 급등한 종목들 말고 시세가 안 나온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육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에서플레이션이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팝스터라든가 하림 같은 것도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육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후바주주라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 저번에 한번 가격이 인상이 된다 5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이거 가속으로 관련 종목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미 오를 거는 보지 말고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위주로 후발주자 위주로 살펴봐라.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UAM 얘기해 주시면서 SKT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음식료 업종입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팜유월 수출 금지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커피도 지금 가격들이 좀 상승하면서 한국 맥너티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10% 넘게 지금 11%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유럽, 전체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온다고 해서 이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는 정말 삶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에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 또 전쟁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우크라이나가 회담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또 전쟁 지역에서 회담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라는 게 솔직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나오지 않는 미분출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식음료 섹터 잡아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식음료 섹터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런 게? 네, 농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농심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라면 회사 업체라는 걸 여러분께서 워낙 다 알고 계시고 또 워낙 유명한 라면들 많죠. 신라면이라든가 짜파게티, 완성탕면도 있고 또 스낵으로는 새우깡이라든가 양파리 그리고 음료로서는 카프리사 또 이제 백산수가 좀 있는 그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 수출 금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라면을 좀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팜유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인상을 했지만은 올해도 인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좀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지 같은 경우도 지난해 2번 올렸지만 이번에도 올해도 1월 1일 그다음 5월 1일 2번 인상을 하듯이 라면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낵 같은 경우도 과자 제과 쪽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제과 쪽에서 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 쪽에 또 반영이 되고 이런 제과라든가 라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가격이 인상이 되면요 유지가 되고요 인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인상했다가 또 인하가 되면서 또 우리 점유 쪽 가격들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식품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변동성이 한번 정착이 돼버리면 내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진율 쪽에서의 리포트 쪽에서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마진율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마진율 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초반에는 조금 손실이 날 수 있지만은 후반에 가서는 회복이 되면서 실적으로 또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야 이런 과자라든가 제과 쪽이죠. 라면 쪽 관련된 그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회담은 하자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서방 국가 쪽에서의 무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이런 힘, 동력이 떨어지면서 뭐 러시아가 장악을 하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무기가 서방 국가 쪽에서의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는 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시가를 지금 낮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32만 2,500원인데 뭐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40만 1,500원까지 좀 상승했다가 그 뒤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좀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이 3중 바닥이라 하죠. 3중 바닥을 지금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40만 1,5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의 중심 정도 되죠. 박스권의 중심 가격 정도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를 좀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3중 바닥 거기다가 이제 이런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받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40만 원에서 42만 5천 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짧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121선이죠. 30만 5천 원 정도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 라인은 보다는 목표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니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의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선언에 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특히 라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은 농심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농심 가격 32만 2,500원이고요. 지금 목표가를 말씀해 주신 게 40만 원에서 42만 5천 원까지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짧게 보면 30만 5천 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시장 보면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이제 블랙아웃 연준에서의 발언이 5월까지 중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이제 미국 쪽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국내 시장도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지만은 또 이쪽으로 열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관망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지금 모멘텀은 음식료 인상이죠.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심 같은 경우는 이 에그플레이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저가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